안녕하세요. 파이어 가족입니다. 요즘 미국장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분명 계좌는 빨간색인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갛게 올라가니까 이거 곧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닐까? 이러다가 또 예전처럼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은요, 상승장인데도 불안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저는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과거에 큰 손실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요즘 장 보면서 자꾸 심장이 쫄리는 분들, 아마 끝까지 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회사 여유자금 일부를 법인 증권계좌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뭐에 홀린 것처럼 SOXX에 꽂혔습니다. SOXX 아시는 분 계시죠? 반도체 ETF예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인데요.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니까 결국 AI든 클라우드든 자율주행이든 다 반도체가 필요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너무 빨리 올라버린 거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요. QQQ도 그렇고 SOXS도 그렇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무섭지만 플러스가 너무 커져도 무섭더라고요. 특히 투자 경험이 안 좋은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승이 영원할 리 없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주식으로 꽤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요. 2020년, 2021년 기억하시죠? 그때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투자 열풍이었잖아요. 주식 안 하면 바보 같고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메타버스 그냥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특히 카카오 관련주를 샀었는데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등등 여러 종목들을 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고 성장주 전체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정말 매섭게 빠졌어요. 그때 진짜 멘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좌를 열기가 싫더라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 사람이 이성적이기 어렵거든요. 결국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팔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세금에 넣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꽤 크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이 뜨겁게 올라갈 때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겁이 납니다. 지금 못 팔면 어떡하지? 아, 이것도 폭락 오면 어떡하지? 괜히 욕심부리다가 또 크게 잃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리스크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안 읽는 게 최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것도 결국 자산이 녹는 거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 교육비도 오르고 결국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뒤로 가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투자 실력을 단기간에 키우려 하기보다는 투자 멘탈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예요. 남편이 정말 강력 추천해준 책이 있는데요. 바로 Just Keep Buying입니다. 당연히 광고 아닙니다. 저희 같은 작은 채널에 광고가 들어올 리도 없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해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 사실 이 말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에이 싶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며 생각이 달라집니다.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거치식 투자가 분할 매수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죠. 하필 꼭지에서 한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꼭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5년 뒤 돌아보면 지금이 바닥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예측 능력이 아니라 버티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특히 장기 투자는요, 수익률보다는 멘탈 게임 같아요. 올라도 무섭고, 떨어져도 무섭고, 안 사도 불안하고, 사도 불안하고, 인간 본성 자체가 투자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원래 올랐을 때 사고 싶고, 떨어졌을 때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 본성을 거슬렀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사고,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하려고 하고, 그게 말은 쉽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돈을 버는 기술보다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남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이 경제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 관련한 책을 진짜 10년 동안 엄청 읽었거든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매일 읽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근데 옆에서 보다 보니까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남편의 경제 공부에 슬쩍 탑승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매법도 공부하고 ETF 구조도 보고 장기 데이터도 보고요. 물론 아직 무섭습니다. SOXS도 솔직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고 조정 오면 진짜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AI가 버블일 수는 있어도 반도체가 없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요. AI 서버도 데이터 센터도 전기차도 로봇도 결국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등락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에서 12월쯤에 서울로 떠나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줄이게 되니까 투자 가능한 현금이 꽤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 시장이 엄청 불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고민되잖아요. 지금 한 번에 넣어도 되나? 넣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몇 억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되면 멘탈 버틸 수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또 저스트 킵바잉에서는 이야기해요. 투자할 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시장에 들어가라. 왜냐면 시장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수익률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감정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현실적으로 거치식이랑 분할 매수를 그래도 섞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일부는 바로 넣고 일부는 몇 달에 거쳐서 나눠 넣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최고 수익률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 못 자고 불안한 투자면 결국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완벽한 투자법을 찾으려 하지 말자. 사실 유튜브를 보면요. 누구는 단타로 돈을 벌고 누구는 레버리지로 수십억을 벌고 누구는 코인으로 인생을 역전하고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뒤에는 사라진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박보다는 살아남는 투자, 오래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꾸준히 벌고 꾸준히 모으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사실 정답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섭거든요. 근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느껴요. 투자는 결국 돈의 싸움이 아니라 멘탈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읽고 계속 다독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참 보면서 무섭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투자책이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으면 저도 꼭 배우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해주세요.